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오늘도 덥지만 홈트를 틀고 요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옆에 모신 우리 최혜빈 대표님은 과연 어떤 아이템인지 회사 소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인원 바디 프로필 플랫폼 추부 대표 최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부는 왠지 센스 있는 이름 같긴 해요. 네. 약간 좀 저희가 아무래도 주 타겟층이 네. MZ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귀엽게. 추부. 느낌은 되게 좀 신선한, 네,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표님이 오는 길에 이제 안 오시길래 전화드렸더니 혹시 길을 못 찾으시나 걱정이 돼서 잘 찾아오실 수 있죠?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저는 MZ세대거든요.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또 추부라는 네이밍처럼 또 통통 튀는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인원 바디 프로필 관련 산업, 점점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네요. 일요일에 그 코엑스를 다녀왔거든요. 네. 비건 페어가 열렸고요. 네. 가보니까 비건 식품이 와 이렇게나 많이 성장이 되고 있구나. 물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성장을 그렇죠. 했겠지만 네. 대한민국도 또 이 산업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구나. 그래서 비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뭐 여성들 속옷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네. 저도 오늘은 돈을 쓰지 말까 했는데 결국 또 돈을 쓰셨나요? 쓰고 왔죠. 어떤 거 혹시? 저는 그 칫솔, 치약, 그리고 또 가글, 구강 관련된 것들을 많이 사겠는데, 그리고 또 망치처럼 생긴 샴푸, 망치처럼 생겼어요. 네,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샴푸. 오, 신기하네. 네. 그래서 뭐 같이 간 친구가 벌써 10개째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 역시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팔랑팔랑. 네, 팔랑팔랑 거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점점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네.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쵸. 네, 코로나에 대해 그거 이후로 건강관리 시장이 거의 뭐 몇 조 가량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려던 피트니스 네. 이쪽 산업도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어쨌든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코로나 이전에도 점점 그죠, 올라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씨를 지폈죠 이제.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헬시 플레저라는 뭐 트렌디한 단어도 네. 나오고, 그래서 뭐 그게 건강과 즐겁다라는 어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합성. 어쨌든 우리 이제 추부는 올인원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올인원 바디 프로필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바디 프로필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 관심이 없으면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바디 프로필은 헬스와 피트니스 산업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네. 헬스장, PT, 그 다음에 스튜디오, 헤어, 메이크업, 태닝, 왁싱, 헬스 식품,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이 9가지 산업이 모두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트니스 헬스계의 집약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인원이란 말은 그런 모든 것들을 뭔가 통합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단순하게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그 모든 산업에 있는 서비스를 우리 플랫폼에서 다 제공해 보고자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그 조카가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네. 해가지고 찍은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알던 조카가 아닌 듯? 이렇게 멋있단 말이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아있죠. 그건 못 버려요, 이제. 그래요? 한번 찍어놓으면. 그러니까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몸이. 그 몸이 남아있을까? 그거는 얼마나 가요? 그렇게 한번 몸을 만들어 놓으면? 원래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3개월 준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찍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갈려요. 네. 두 가지로 갈리는데 유지어터라고 네. 이제 한번 멋있는 몸매를 봤으니까 그걸 네. 유지하려는 이제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유지어터라고. 한번 찍었으니까 아니 난 이제 여한 없어. 난 이제 여한 없어.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돌아갔다고 해도 완전 예전처럼 막 망가뜨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 모습을 이제 자기가 봤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크게 나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혹시 우리 최혜빈 대표님도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찍어보려고 네. 제가 지금 현재 28살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올해 한번 찍어보려고 하다가 네. 좀 의미를 담아서 네. 20대 마지막 내년에. 내년에 29살 때 한번 이제 좀 열심히 해서 한번 내년에 한번 찍어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기간이? 왜냐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네. 후유증도 많더라고요. 너무나 네, 막 맞아요. 빠르게 준비를 해서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오히려 건강하기 위해서 시도한 건데 건강을 해친다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바디 프로필이 이렇게 유행이 됐을 때 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났어요. 이게 건강을 해친다고. 네. 근데 사실 어느 일정 부분 맞거든요. 네. 사실 기록을 위한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거고 자기 과시를 위한 거지. 사실 건강은 조금 해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대표님이 한번 정보를 주신다면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 네. 팁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바디 프로필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짧게 잡아요. 음. 왜냐면은 준비하시는 몇 달 동안 샐러드만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못 먹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시간을 짧게 잡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시간을 길게 가지기 싫어. 그래서 나는 뭐 한 달 잠든 사람도 있어요. 네, 말도 안 되게. 근데 평균은 이제 2-3달 잡지만 근데 3달도 사실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한 6개월, 1년 동안 점차적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게 잡아라.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고 이게 아니라 처음엔 일반식도 섞으면서 몸에 좀 틀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네. 마지막에만 이제 조금 하면은 그래도 사실 건강이 안 나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그 위험 리스크를 네. 최소화할 수 있으실 최소화할 거라고 수 저는.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최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좀 길게 보고 준비를 하면 네네. 그런 후유증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유빈 대표님은 이 추구라는 이 플랫폼을 왜 하게 됐는지, 어떤 기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받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는지 스토리를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창업이 계속 목표였어요. 창업을 계속 목표였는데 이제 제 또래 20대들은 다 그렇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졸업을 하면은 네. 대부분 취업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창업이 목표였으나 창업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확실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취업을 하자 해서 취업 준비를 이제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졸업하고 나서. 근데 제가 이런 통계를 봤어요. 간결하게 보면은 취업 준비를 하다가 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8세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대기업 네.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스타트업 그냥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 표를 보니까 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근데 저는 뭐 이사나 상부까지 이제 갈 자신은 있으나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48살 때 내가 만약에 삼성을 다니든 이런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다면 내가 48세 때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20대 때 결혼해서 애가 있지 않는 이상 내 학생이 내 자식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창 돈이 필요한 시기겠죠. 그러면은 퇴직금이 그럼 얼마나가 나오냐. 그래서 제가 막 정확한 건 아닌데 잠깐 이제 간결하게 조사를 해봤을 때 금융권을 제외하고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에서 3억 정도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2억에서 3억 가지고 내가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문과다 보니까 뭐 기획팀, 마케팅팀 뭐 이런 데로 갈 텐데 그럼 내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치킨집 차려야지. 약간 이런 결론이. 기승전 치킨집이야, 창업은.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직장인이 답이 없다고 해도 솔루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냈어요. 공무원이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창업을 한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브랜드가 된다.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무원 공기업을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크게는 사람이 2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 공기업 하면서 이제 삼시세끼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한번 태어났으면 좀 여유롭고 이렇게 조금 이제 열심히 벌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그런 건 내가 생각하는 삶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두 번째는 사업을 하자. 근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브랜드가 되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뜨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엄마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네. 근데 결국엔 설득을 했고, 사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전 사업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언제 할지 모를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팬층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 진짜. 짱.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는 그래도 항상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랑 이제 술을 이제 먹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근데 그러다가 바디 프로필 이거 정보를 너무 찾기가 어렵다. 네. 왜냐면 바디 프로필 플랫폼이 지금 없어요. 네, PT 플랫폼이나 이제 헬스장 플랫폼은 있는데, 그쵸. 바디 프로필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자 하는 사람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두 가지에 의존하는 네. 거의 뭐 99%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마저도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광고글이나 협찬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거 어디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네. 마침 그때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네. SNS에서 제 주변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네. 추세였어요. 네. 근데 또 친구가 얘기를 친구가 하고. 약간 그 불편함, 네. 그 소비자의 불편함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니즈를 얘기해줬고, 거기서 잠깐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맞다. 척이 왔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죠 그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디 프로필이 얼마나 이제 니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저는 좀 추진력은 네.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막 바로 팀빌딩 시작해서 이제 바로 이제 아이디어 고도화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중간에 이제 공동 창업자 형이랑 잠시 찢어지게 네네네.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다시 팀빌딩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비 창업자예요? 사업자를 냈어요? 지금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아직 이제- 사업자도 안 낸 네, 따끈따끈한 네, 맞습니다.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완전 초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전공이 경영학이어서 그런지 그냥 무심코 창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치밀하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혹시 그러한 영향을 주는 주변인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저 자신한테 약간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대 때 제가 초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에서 나오고, 네. 중학교는 캐나다, 고등학교는 충청남도 아산,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 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낯선 환경, 내가 아는 사람도 없이 네.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저 혼자 그냥 무인도처럼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한테 기대고 뭔가 의존하고 약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저는 영어 A부터 Z까지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갔었어요. 네. 근데 믿을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 제가 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믿고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동기부여를 저 자신한테 얻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훌륭한 MZ 청년을 만났군요. 감사합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사실 이 시대는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내 자신이 네. 나를 책임지고 리드해야 될 네, 맞아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최희민 대표님, 멋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직 예비 창업자인데, 이 사업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CEO고요. 네. 그 다음에 COO가 있고, 그 다음에 CMO가 있는데 이렇게 셋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TO가 네. 이렇게 넷이 있는데, CEO 운영이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사하고 CMO 네.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에요. 그리고 C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제 비긴메이트라는 이제 스타트업 팀빌딩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난 CTO 분이고, 근데 CEO 같은 경우에는 저랑 너무 달라서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크게 행동하고 네. 막 방향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추진하고 이렇게 저의 장점이라면, 저의 단점은 막 엄청 세세하게 약간 디테일을 잘 못 챙기는 네. 약간 그런 조금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네. 이래서 제가 뭔가 큰 거를 제시했을 때 이제 운영이사께서 이제 그거를 다 봐주시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랑 너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스타트업 투자 자문도 하고 있고 그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금융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CM으로서 와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그리고 마케팅에서 조금 좋은 굉장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CM으로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CTO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지인은 아니고 네. 나는 그 사이트에서 미팅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굉장히 실행력이 네. 뛰어나시다는 느낌이 또 한 번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 플랫폼은 언제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론칭은 개발은 언제 완료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이제 개발 부분에서 저희가 네. 지금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이제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원래 이제 8에서 9월 달 네.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내부 상황상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가 니즈가 확실한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 9, 10 이때는 좀 비수기다 보니까 언제가 성수기예요? 7월 달과 1월 달. 7월하고 네. 1월. 그렇죠, 네. 5월에서 7월. 그래서 여름 준비하시는 분. 여름 준비.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새해 때 열심히 운동하고 바디 프로필 찍어보겠다 해서 신년 이제 목표 약간 이것 때문에 1월 달하고 5월에서 7월 이렇게 두 군데가 제일 높거든요.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는구나. 그죠, 맞습니다. 뭐 금연을 하겠다는 분부터 맞아. 학원을 등록하는 분부터 자격증 따겠다. 바디 프로필 네. 그 시기군요. 그래서 아마 딜레이 된다면 차라리 아예 11, 10월 달에 12월 달에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빠르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빠르게가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게.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 문화 자체가 되게 빠르게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도를 맞출 때 팀원들하고도 맞춰야 되고 세상하고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 내 자금 능력과도 맞아요. 맞춰야 되고 맞아요. 네. 그죠. 그런 속도를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친구분이 결정적으로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럼 바디 프로필을 찍는 데 있어서 왜 우리 회사가 필요한가? 네.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디 프로필 현재 찍으시는 분들은 인스타나 네이버에 의존하고 이거에는 광고나 협찬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데도 제가 9가지 산업이 있다 했잖아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근데 이 9가지 산업, 헬스장 따로 알아보고 PT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따로 알아보고 태닝, 왁싱, 그 다음에 뭐 닭가슴살 뭐 다 알아봐야 되니까 9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를 분별하는데도 굉장히 그쵸. 필터링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분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저희는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집약을 시켜서 네. 한 번에 저희가 바디 프로필 관련 정보를 제공드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핵심 기능인데, 현재 헬스, 피트니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PC만 의존이 됩니다. 실제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잠배기 아니면 몬스터짐 아니면은 헬스 갤러리 같은 데를 보면은 모바일 커뮤니티가 아니라 PC 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활성화됐다고 칭해지는 잠배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카페로 이제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굉장히 UI UX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PC 전용이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해요. 네, 헬스 피트니스 관련해서 아마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피트니스 헬스 관련 플랫폼에서는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아예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저희는 이제 헬스 피트니스 관련해서 모바일 저희 어플에도 저희 플랫폼에 커뮤니티 기능을 탑재해서 왜냐면은 이제 바디 프로필 피트니스의 주 타겟층이 2030 이제 네.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도 친숙하거든요. 그쵸. 이제 PC보다는. 네. 그래서 PC 저도 모바일하고 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대부분 다 네, 이제 네. 모든 전 연령층 자체가 모바일에 맞아요. 친숙해지는데 네. 모바일 커뮤니티가 없는 거. 전 연령층이 모바일에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네. 헬스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커뮤니티는 아직도 진입 장벽이 있죠. 네. 왜냐하면 PC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이걸 모바일로 옮겨와서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웹앱 두 가지를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일단 두 가지 다 하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주는 이제 어플이 되겠죠. 네, 핸드폰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말씀하신 지금 9가지인가요? PT, 네네. 헬스장, 스포츠웨어, 태닝, 왁싱, 헤어, 메이크업, 스튜디오, 포토. 네. 이게 다 이제 흩어져 있는데 우리의 가장 핵심 파트너들이네요. 그쵸. 기업들이네요. 네네. 우리는 그럼 B2B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고객들은 이제 B2C로 네, 맞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튜브라는 플랫폼에 네.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는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 네.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았고 아.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이제 네. 계속 고민 중인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체가 뭐냐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니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아마 플랫폼이면 다 그렇지만 네. 이제 판매 수수료나 네. 아니 약간 이런 부분에서 네. 받고 그 다음에 공급자에 대해서는 네. 입점 수수료라든가 네.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제일 또 하나가 뭐가 아직 확실하진 네. 않지만 데이터 판매를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네, 멤버십을 네. 통해서. 왜냐면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이나 포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바디 프로필 하나에서 하는 컨셉이나 포즈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마다 이 소비자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공급자 분들한테 이런 컨셉이나 이런 포즈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약간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저희가 가장 초반에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 PB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어쨌든 대표님이 뭔가 좀 그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핵심 파트너들이 될, 네. 이런 기업들을 직접 만나고 계신지. 네, 만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막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 단계는 네. 아니고요. 이제 지금 그 전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인터뷰 형식이죠. 약간 아. 입점 시키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실제로 이제 바디 프로필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음. 저희가 생각한 니즈와 실제 니즈는 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뭔가 아이디어의 디테일 부분을 약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된 의미였던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네. 공짜 측면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걸로 조금 봤을 때 네. 유명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스튜디오를 많이 하는데 이분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하고 그죠. 싶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들은 사실 플랫폼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스튜디오는 3달 동안 예약이 다 차 있어요. 그쵸. 3달 동안 예약이 다 차 있는데 내가 굳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지금 방향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STP 전략 쪽으로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장은 크나 어떤 시장부터 또 어떤 파트너들도 그들의 어떤 포지셔닝에 따라서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굳이 필요 없을 수도 네. 있지만 또 그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는 또 만들어낼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하죠. 어쨌든 그런 준비가 되어야 이제 고객들의 유입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표 서비스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핵심 서비스일까요, 우리? 사실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그렇고 제일 네. 핵심 기능은 이들을 모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즘은 되게 모든 정보든 뭐든 간에 빨리빨리 네. 이제 뭐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네. 뭐가 궁금해도 바로 찾을 수 있고 뭐 세계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이제 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 서비스, 그게 가장 큰 서비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그 바디 프로필 시스템은 현대인에 적합하지 않게 너무 그쵸. 시간과 비용을 너무 그러네요.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면 이제 네. 가장 핵심이라고는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커뮤니티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네. 고객들이 이제 이 올인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가격 면에서도 훨씬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들긴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고객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모아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그쵸?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급자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게 저희가 네. 저희가 9가지 산업을 다 모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기획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바디 프로필 한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다 괜찮은 업체들로 선정을 네, 해서 네. 이들 묶어주는 거죠. 네, 네. 묶어서 이제 기획전을 이제 제공을 하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다른 업체랑 이렇게 기획전을 안 하잖아요. 사실 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자기만 그렇죠. 하기 바쁘고. 각자 도생이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를 조금 넓혀 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네. 저희는 컨셉 개발도 BMR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랑 제휴나 그런 걸 맺어가지고 네. 바디 프로필 컨셉을 저희가 네.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근데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또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제 지인 중에 바디 페인팅에서 이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했을 네, 때 네.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 그러니까 네. 생몸, 약간 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이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것도 정말 멋지고 예술적인 것 중에 네, 하나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겠지만 네. 저는 이 시장 자체가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뭐 내 몸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페인팅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같이 스튜디오랑 연계까지 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우리 네.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제가 봐도 대표님 고민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지금 고민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제일 고민이라고 하면은 개발 부분이 네. 사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개발자가 있어요? 네, 아까 CTO가 네.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있는데 이제 그분이랑도 약간 지금 이제 완벽하게 융화가 못 됐어요, 사실은. 네,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일 고민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개발 부분. 사실 제가 고민할 부분이 많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 고민 행복한 고민이라서 24시간 고민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네. 왜냐면 네. 자기 직전까지 그 미쳐 있는 생각을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고 저희 믿는 팀원들도 있고 네. 잘 풀어나갈 자신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어떤 벽에 부딪힌다고 네. 해도 네. 저는 그걸 뚫고 잘 나갈 풀어나갈 자신이 수 있어요.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고민 말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약간 조금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대부분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기획을 하고 또 개발하시는 분, 또 디자인 네, 이 세 팀의 이제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렵지만 그 또한 또 잘 풀어 나가실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대표님이 꿈꾸는 최종 목표점은 어딜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어떤 팀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제가 느낄 때. 말하는 거에서. 네. 말하는 거랑 지금 뭐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랑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우리 대표님 어디부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나 피드백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님은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신촌 성창화 네, 카페에서도 봤을 네. 때도 되게 적극적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도 그리고 되게 막 그 경청하려는 막 그런 느낌이 자세가 막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의 어떤 그 확신은 그냥 든 확신이 아니라 뭔가 다져진 확신 같아요. 아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도 잠깐 보여주는 걸 통해서 어디가 목표일까? 그게 궁금해요. 제가 이제 오늘 추구 저희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릴 때 올인원 바디 프로필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올인원 피트니스 통합 플랫폼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그 이제 피트니스 관련을 보면은 플랫폼을 보면 이제 헬스 PT만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약간 골프, 네. 막 이런 태권도 이런 네. 데까지 다루시는 이제 플랫폼들도 많은데 네. 저는 이제 피트니스 쪽에만 네. 이제 네. 다루면서 이제 올인원 피트니스 통합 플랫폼이 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제 네. 바디 프로필이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의견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이긴 네.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네. 좀 소비자의 건강을 높일 수 있기 그러니까요. 위한 그런 사회적인 공헌 그런 것도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사회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올바른 정보를 주고 올바르게 내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건강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네. 또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추구의 네, 가장 맞습니다. 최종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나만 네네네. 저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넌 최종 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심사위원님한테는 제가 네. 한번 했던 얘기지만 네. 배달하면 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생각이 나고 네. 그 다음에 뭐 중고거래 하면 당근마켓 뭐 번개장터가 생각나지만 네. 네. 많은 분들한테 헬스, 피트니스, 그 다음에 바디 프로필을 생각했을 때 어떤 플랫폼이 생각나세요? 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대답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피트니스, 바디 프로필, 헬스 할 때 어떤 플랫폼이 생각나세요? 하면은 저희 추구가 생각날 수 네. 있도록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대표 주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두 주자가. 네. 네. 올해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설계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개발 부분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고도화나 그런 거는 네.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항상 지금 매일 생각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괜찮은데 이제 개발 부분이 제일 네. 이제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고객 인터뷰라든가 네. 공급자 인터뷰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베타 서비스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베타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렇죠. 저희가 제일 급한 건 뭐냐면은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가 실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걸 네. 계속 수정 보완, 맞아요. 수정 보완하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한 지금 네.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머리를 모아서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 네. 사실 조금 개발 부분이 조금 덜 되더라도 네. 아니면은 좀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시장에 내놔서 네, 계속 테스트를 수정 보완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네. 생각해서 올해는 개발 부분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뭔가 네. 확신을 시켜서 네. 이제 저희가 베타라도 이제 내보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개발하면서 또 필요한 게 자금이잖아요. 자금 상황은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이 올해 중요한 게 이제 네. 개발 부분하고 시드 네. 투자에서 이제 지금 IR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럼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다녀오고 여러 네. 가지 포럼이나 이런 VC들 만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는 경우라면 제가 다 이제 돈 내고라도 참석을 해서 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명함도 받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좋게 저라는 사람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이제 한번 IR 보내봐라 이렇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개발 부분 그다음 네. 이제 시드 투자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올해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정책 지원 자금 뭐 이런 것들은 안 알아보고 계세요? 매일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매일 아까 말씀하신 비긴메이트에서 네네. 다 모아놨으니까 네. 거기도 들어가고 K스타터, 뭐 기업마당 네, 이런데 기업마다. 매일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예창패, 네. 초창패, 청창사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끝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뜬 거에 뭐 혁신 창업스쿨이라던가 그쵸. 이런 게 뜨긴 떴는데 그건 이제 좀 자금보다는 네. 이제 조금 내년 예창패를 위해서 네. 이제 베네핏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조금 긴가민가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지원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창업 관련해서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또 유관기관에서도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대표님은 어쨌든 보여지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초기 투자도 좋지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우리랑 좀 핏이 좀 잘 맞는 그렇죠.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빌드업을 하는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제일 베스트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네. 지금 이제 28?
네, 네. 이제 내년이면 이제. 뭐 이제 뭐 마음껏 다 펼칠 수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네. 급하지만 않게 그럼요. 네, 차근차근히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또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또 초대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튜브라는 새로운 네. 네이밍도 또 만들었고요. 이거 다 등록하셨죠? 아, 네, 등록했죠. 네, 도메인도 네. 다 사고. 대표님이 이제 튜브를 이끌고 가시면서 뭔가 세상에 한번 선포한다는 느낌으로 네. 마지막 한 말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제가 튜브 대표로서 한마디 네. 하고 네. 20대 청춘으로서 한마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두 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오늘은 두 마디 듣는 걸로요. 네. 일단은 튜브 대표로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튜브가 아직 세상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곧 여러분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손안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저희가 완벽할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 이런 피드백 하나로 저희가 완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베네핏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튜브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어떤 어플인가 바디 프로필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피트니스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따끔한 질책도 좋으니까 그리고 달콤한 칭찬도 너무 좋고요. 그럴 테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네. 튜버가 되겠습니다. 네. 네. 튜브 화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청년 대표에서 이번에는 튜브 대표가 아니라 최휘빈 20대 대한민국 청춘으로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0대라는 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왔고 제 삶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제 삶보다는 약간 이런 튜브 이런 사업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20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대 보면은 거의 크게 세 가지인데 하고 싶은 게 명확하거나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거나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은 정말 소수 중에 소수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20대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볼링도 좋아해서 볼링 선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대 후반이 됐든 30대 초가 됐든 간에 그렇게 경우의 수를 줄여가다 보면 이게 좋겠다 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이제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일단 해보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부딪혀봤으면 좋겠고 두려움 가지지 말고 일단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 20대 청춘분들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만 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으실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삶 멋있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와. 좀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저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지금 결과를 상상할 수 있어.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네, 맞습니다. 결과를 네. 볼 수 있는 건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반대하고 뭔가 실망했던 부모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 대표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너무나 이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력자시고 네.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IR 피칭을 다녀왔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살다 보니까 네. 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네. 건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 자랑스럽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라고 이제 저를 항상 이제 네.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네. 좋아요. 사실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내 자신을 또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점점 좁혀서 명확하게 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어쩌면은
젊음이자 청춘이자 네. 우리의 삶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나이랑 상관없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불명확한 걸 보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맞아요.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좁히는 게 결국은 실행인 것 같아요. 실행이죠. 네. 그리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도 네. 사실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 PT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네. 심사위원님이 어떻게 저를 맞습니다. 믿어줘서 뭐 뽑히고 아니면 면접을 내가 내 자신을 믿지도 않는데 네. 뭐 그냥 연습해서 간다고 해도 그건 면접관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믿고 네. 끊임없이 의심하되 네. 내가 행동을 하기 딱 마지막 직전에는 나를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최희빈 대표님이 어머님은 뭐 부모님은 뭐 너무 든든하시겠는데 뭐 걱정할 이유도 없죠 뭐. 아닙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일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부의 우리 최희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부의 성장을, 네. 무궁한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정아진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최희빈 대표님. 네, 추구 대표 그리고 20대 대한민국 청춘 최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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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